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오늘은 애플과 화웨이, 타이완, 미국, 중국,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과 얽힌 장자민과 시진핑의 입장차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원구이와 스티브 배너는 미 동부 시간으로 5월 20일 날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고원구이가 폭로를 했는데요. 애플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의 고어 타이밍은 세계 최대 기술 도둑이다. 그리고 중국이 애플의 기술을 훔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화웨이를 도왔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고어 타이밍은 중국 정부가 암암리에 낙점한 타이완 총통 후보죠. 국민당 소속인데요. 이 사람이 총통이 되면 중국으로선 총 한 방 안 쏘고 타이완을 접수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다. 미국이 그 타이밍을 일정 시기가 되면 손 봐야 된다라고 고원구이는 얘기했습니다. 사실 폭스콘이 상당히 화웨이 사태에 피해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나날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과 한국이 중국 공산당이 가장 선호하는 두 명의 국민당 총통 후보입니다. 고원구이는 이 두 사람을 비유하기를 쌍창 라오타이포라는 말로 비유를 했는데, 쌍창이란 말은 두 자루의 창, 현대 중국어로는 두 자루의 총으로 해석이 되고요. 라오타이포는 두 명의 후궁이란 뜻입니다. 왼쪽 사진이 고어 타이밍과 한국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황제가 후궁을 잠자리에 맞아들이는 사진입니다. 궁정사극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원구이는 고어 타이밍을 베이팡 페이즈, 황제의 잠자리를 모시는 후궁이라고 비유를 했고요. 한국유는 베이수이로 비유를 했어요. 베이수이는 황제가 후궁과 잠자리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예비로 준비해 두는 후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유와 고어 타이밍을 둘 다 내세우는데 1순위는 고어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유는 적절한 시기에 국민당 경선에서 빠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당 내부 정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타이완을 일른이 팔아버리는 게 낫다. 타이완을 팔아버리면 일신의 영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정서가 국민당 고위층에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원구이는 국민당을 이참에 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망한다. 타이완 2,300만 인민은 중국의 노예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화웨이 CEO 런짱페이 사진입니다. 그 표정 보시면 참 뭔가 묘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런짱페이가 사실 애플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자기의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진핑은 애국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애플 불매 운동을 조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런짱페이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플은 나의 스승이다. 학생이 스승을 어떻게 반대하느냐. 중국이 애플 불매 운동을 안 하면 군자라고 취급받을 것이다 라는 심오한 얘기를 했습니다. 화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웨이는 자산 규모 340억 달러의 굉장히 큰 회사지만 미상장 그룹입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구조와 재무 회계가 공개되기 때문이죠. 이 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금순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골든 쉴드입니다. 정보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망 공정이라고, 천망지라라는 사자성어에서 따온 건데요. 촘촘한 감시망입니다. 중국 전역에 CCTV를 깔아놓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 전역을 촘촘하게 감시하는 게 천망공정입니다. 세 번째가 선량공정이라고 해가지고 현, 향, 촌, 지방행정 단위를 묶어서 입체적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플랫폼입니다. 기업 문화도 아주 특이합니다. 996 공작이라는 게 있는데요. 996은 9시 출근해서 9시 퇴근한다. 하루 10시간 근무하라는 겁니다. 6은 일주일에 6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직원들을 착취하고
가혹한 노동 조건으로 불리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기업 문화는 낭성 문화, 늑대떼 문화입니다. 늑대처럼 후각이 발달해서 한번 목표물을 포착을 하면 놓치지 말고 떼거리로 물어뜯는다라는 게 화웨이의 기업 문화입니다. 화웨이 기업 문화는 한마디로 하면 까라면 까는 문화가 화웨이 문화입니다. 화웨이는 굉장히 표리부동한 회사입니다. 연초에 화웨이 직원 2명이 애플 휴대폰으로 신년 메시지를 주고받다 걸려서 5,000위안의 벌금과 한 등급 직급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5월 21일 런짱페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품은 상품이다. 무엇을 사든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작년 12월 1일 런짱페이의 딸 멍완조가 캐나다에서 체포됐을 당시 사진인데, 그 당시에 화웨이 메이트 20 RS 폰 외에도 애플 7 플러스를 가지고 있었고 맥북 에어 노트북과 아이패드 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웨이 CFO지만 애플도 상당히 선호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미를 외치면서 미제 물건 좋아하고 자식들은 미국 유학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화웨이 CFO 멍한조 케이스도 비슷합니다. 지금 3번째 결혼을 했는데 딸이 하나 있습니다. 단 3 식구인데 $10,000,000짜리 캐나다 오타와의 대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남편과는 새 아들을 뒀는데 보스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면서 멍한조우의 태도가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연초에는 트럼프는 위대한 대통령, 그리고 감세 정책으로 기업이 잘 되게 한다고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엔 미국이 공격해도 화웨이는 영향 없이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다 5월 27일에는 투항은 길이 없다. 짓밟히도록 방치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가장 최근에는 화웨이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뭐 성장할 것이다, 뭐 별 상관없다라고 했다가 이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6개월도 안 됐는데 말이 많이 바뀌었죠. 대륙의 한 재경 블로거는 이런 태도를 비꼬았습니다. 딸이 외국의 도피에 비싼 부동산을 사서 거기 살고 있는데 이미 중국은 망했다. 그러니까 밖으로 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매국노라는 단어를 언급하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폭스TV의 간판 앵커 트레이시 리건과 중국 CCTV의 영어 뉴스 계열사인 CGTN의 류시인이 얼마 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나라의 무역 분쟁 관련 입장을 대변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생방송으로 한판 붙었습니다. 미중 양국에서 굉장히 관심이 지대합니다. 뭐 여성들끼리 싸우니까 직접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왼쪽 여성이 트래시 리건입니다. 뭐 상당히 애국심도 있고 결기가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는 직접 스튜디오에서 미국 국가를 녹음을 해서 들려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위대한 나라에 태어난 게 진정 감사하고 복되다라고 뭐 소감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둘이 뭐 하여간 한판 붙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 CGTN의 류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선적이라는 거죠. 이 여자는 난징 외국어 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영어를 물론 굉장히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CCTV의 영어 국제뉴스를 담당하고 주 제네바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터키계 독일인입니다. 그래서 외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은. 그리고 한 번은 뭐 네티즌들이 웨이보를 뒤져서 류신의 스위스 운전면허증을 발견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이 여자 혹시 외국 국적자 아니냐? 애국하는 아줌마가 왜 독일계 백인과 결혼했냐? 전 가족이 외국 생활을 하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와 다른 게 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이걸 뭐 혹자들은 문명의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중국 내부도 축소판 어떤 가치관, 문명의 충돌입니다.
시진핑과 장저민이란 캡션을 달았는데요. 화웨이 관련해서도 시진핑과 장저민의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시진핑은 화웨이 보호와 미국의 공격에 직접적인 관심이 좀 덜합니다. 예를 들어 멍한저우가 체포됐을 때 시진핑이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 이야기를 안 했고 그 이후로도 화웨이가 어떻게 되든 직접적으로 엄호를 하면서 변호를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는 기본적으로 장저민 계열의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강한 거죠. 장저민은 시진핑의 라이벌인데 그 두 사람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저민 시대의 구호는 먼성 빠따 차이라고 해가지고 조용히 있자, 조용히 있대 실리를 취해서 돈 많이 벌면 된다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의 타오광 양후이와 얼추 보면 좀 비슷합니다. 장저민은 그나마 글로벌 시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도 잘하고 댄스도 잘하고 미국 방문했을 때 카우보이 모자 쓰고 영어로도 이야기를 해서 자기 지식을 과시한 그런 사람입니다. 시진핑과는 리더십 스타일이 전혀 다르죠. 시진핑은 지금 마오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적을 두들겨 패는데 열심입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든 말든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할 때 관먼 따거우라고 합니다. 문을 잠가 걸고 개를 때린다라는 얘기인데 내부 단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급속히 마오 시대로 회귀하면서 인민전쟁을 치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